직곡의 조사인물전. 오늘은 육조해능 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조해능은 당나라 시대의 선승이며 선종의 제6조이자 남종선의 시조이다. 일반적으로 육조대사 또는 조계대사라고 한다. 옛부터 유배지로 유명한 영남의 신주, 즉 지금의 광둥성에서 태어나 3살 때 부친을 잃고 가난하게 자랐다. 속성은 노씨로서 권세 있는 집안의 후예라는 등의 여러 이설이 있다. 해능은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팔러 다녔는데 어느 날 그가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잠깐 쉬어가기 위해 주막집에 들어갔다가 방에서 한 승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 그때 승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에 깨달은 바 있어 해능은 출가를 결심했다. 24살에 출가를 결심한 해능은 홀어머니를 어느 스님에게 부탁하고 기조 황매산의 동선원에 주처하고 있던 선종의 제5조 홍인선사를 찾아갔다. 해능이 홍인에게 인사를 올리자 홍인이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라고 하자. 저는 영남의 신주라는 땅의 백성이온데 멀리서 스승을 뵙고자 왔습니다.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내가 살던 영남은 예전부터 오랑캐 땅으로 너는 오랑캐에 불과하거늘 어찌 하천한 신분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사람에게는 비록 남과 북이 있을지언정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스승님과 오랑캐가 다르지 않은데 어찌 불성의 차별이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홍이는 해능의 근기를 알아보았지만 남들 이목이 있어 나가서 일이나 열심히 하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능이 스승과 인연되어 그곳에서 8개월간 곡식을 찢는 소임을 하였다. 실제 중국 황매 오조사에 가면 해능이 허리춤에 맷돌을 메고 방아를 돌리는 모습의 모형이 있다. 어느 날 홍인이 제자들에게 개송을 한 수 지어오라고 한다. 이 개송을 보고 깨달음의 인가를 받을 만한 제자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하겠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홍인의 수제자였던 대통신수가 몸은 보리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대와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할지어다. 라고 개송을 지어서 기둥에 붙였다. 해능도 이에 맞서 다음 개송을 붙였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틱들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이를 본 오조 홍이는 다른 제자들이 해능을 해할까 염려하여 이 개송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지운 뒤 밤에 그를 불러 의발을 전하니 해능은 그날 밤으로 절을 떠나 영남지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홍인의 법이 노행자에게 전해져 의발을 들도 절을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몇몇 승려가 경로하여 해능을 추적했으나 잡을 수 없었다. 이 중 사품 장군이었던 해명이라는 법명을 가진 한 제자가 거의 해능을 잡을 뻔했고 해능이 의발을 큰 바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이 의발은 믿음을 표시한 것인데 힘으로써 다투겠느냐. 해능은 말을 마치고 풀 덩굴 속에 몸을 숨겼다. 해명이 와서 먼저 의발을 들려고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놀라 해명이 말했다. 행자여, 행자여 나오십시오.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요. 의발을 탐내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해능이 나와서 반석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하면서 말했다. 노행자님께서는 제게 좋은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법을 위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런 때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인가라고 하였다. 해명은 훗날 해능의 제자가 되었고 스승의 법명을 피하여 도명이라 고쳤다. 도주한 해능은 세속 사람의 모습으로 15년간 은둔하다가 광주의 법성사에 들어갔다. 어느 날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을 보고 한 승려는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승려는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능은 움직이는 것은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놀란 인종법사는 정체를 물어보았고 해능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이발을 보여주었다. 이에 인종법사와 다른 승려들은 해능에게 예를 표하고 해능에게 정식으로 비구계를 내리고 삭발하였다.
이것으로 해능은 공식적인 육조가 되었다. 해능이 광동성 소관 남화사에 머물며 제자들을 제접하였다. 어느 해 소주 자사 위거라는 사람이 그 관료들과 함께 찾아와 대범사에서 법을 설해줄 것을 청했다. 당시 해능이 대범사 강당에서 법을 설할 때 자사 및 관료 30여 명, 유학자 30여 명, 스님들과 일반 제가인 모두 합쳐 1000여 명이 모였다. 이때 법을 설한 내용이 바로 육조 단경이다. 단경을 설한 장소인 대범사는 현재 대감사라고 한다. 현 대감사라고 사찰 이름이 바뀐 것은 해능의 시호인 대감에서 딴 것이다. 해능은 소주 조계의 보림사, 대범사에 머물면서 신도들의 귀의를 크게 얻었다. 대범사에서 해능이 설한 설법을 중심으로 편찬된 문헌이 육조법보단경 또는 육조단경이란 이름의 선종의 경전으로 후세에 전해졌다. 해능으로부터 사법을 이어받은 문화의 제자가 43인을 헤아렸고 중국의 선종은 이때부터 융성하게 되었다. 그의 계통의 선을 남종 또는 남종선이라 하여 신수계통의 북종 또는 북종선과 대립하였다가 당나라 말기 이후에는 남종만이 번영하였다. 남종은 도노를, 북종은 정오를 주장하였다. 후대에 이 양자의 선풍의 차이를 남동북점이라 하였다. 해능이 홍인으로부터 법을 받은 때가 677년으로 그는 조계로 와서 36년간이나 선풍을 전개했고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713년 7월 8일 해능이 열반에 들려고 하자 문인들이 모였다. 대중이 슬피 울면서 좀 더 머물기를 청하자 해능이 말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도 열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몸이 있었으니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이 몸도 반드시 가야 한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잎사귀가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다시 올 날을 말할 수 없다. 해능의 선종사적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능에 의해 열린 도노법문으로부터 위양종, 임재종,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등 5가가 형성되었다. 이를 일컬어 일화우엽이라 한다. 즉 한 꽃에서 5봉우리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해능의 사상에서 발단되어 5가가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사상 및 선문헌이 크게 발전되었다. 둘째, 자성 청정심을 강조하였다. 해능이 법을 펼쳤던 남화사에 가면 해능 사리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함이니 단지 그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 바로 성불이니라. 청정한 자성을 깨치면 곧 그 자리가 부처이고 그걸 깨달으면 성불이라는 사상이다. 셋째, 무념, 무상, 무주 사상을 강조하였다. 해능의 선사상이 담긴 육조단경은 북종 신수계를 의식하고 남종선 자체의 입장을 확립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남종선의 독립선언이란 바로 도노견성과 금강경에 기초하여 반야삼매를 설하며 일체법이 무념, 무상, 무주임을 밝히고 있다. 단경에서 나의 이 법문은 고래로부터 모두 무념을 세워서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하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무상은 모양에 있어서 모양을 떠난 것이요. 무념이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무주란 사람의 본성이 저 세간에 있어서 선과 악, 미추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걸림이 없으며 원수거나 친하거나 간에 서로 말로 다투거나 공격하며 속이는 등 다툼이 있을 때 공으로 삼아서 안갚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해능선은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자성이 능히 모든 법을 포함하며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속에 있기 때문에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 가고 옴에 자유로워 마음자리에 막힘이 없는 것이 반야라고 하였다. 또한 반야는 지혜인데 일체처소와 일체시중의 생각이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로 행하는 것을 곧 반야행이라고 한다. 선사는 반야는 부처를 여의지 않는 자성으로부터 나오며 자성이 청정한 본성만이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유심정토 사상이다. 단경에서 보면 범부들이 자성을 모르기 때문에 제 몸속의 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이니 서방이니 하면서 찾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진심으로 수행코자 하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동방이 바로 청정한 곳이 되고 청정도량인 사찰에 있으면서도 닦지 않으면 서방일지라도 혼탁한 지옥이 된다고 보았다. 해능의 문화제자 중에는 청원행사, 남학회양, 하택신회, 석두희천,
영가현각 등이 있고 시호는 대감선사이다. 이상 조사 인물전 육조해능선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